지금부터 제300회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개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연대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참여 국기를 당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다음은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에 대한 묵념을 드리겠습니다. 1도 묵념. 존경하는 동료원 여러분, 그리고 최형욱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올해 지방자치 부활 30주년을 맞은 우리 동구회가 300회기라는 역사적인 날을 맞았습니다. 오늘이기까지 크고 단단한 주춧돌을 놓아주신 선배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또 열과 성을 다해 의제활동에 매진하고 있는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지방자치의 동반자인 동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주권자인 구민 여러분께 오늘의 영광을 바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우리는 현재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가는 첫발을 내딛고 있습니다. 단계적 일상회복이 꼭 방역수칙 완화가 아닌 만큼 자율과 책임이라는 사회적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저 또한 가보지 않는 길이라 낯설고 두렵습니다. 하지만 굳건한 협력과 결연한 의지로 함께 나아간다면 코로나19 종식은 더 이상 희망이 아닌 진짜 현실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31일간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정례에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내년도 예산안 등을 심의하게 됩니다. 올 한 해 추진해온 사업을 점검 평가하는 행정사무감사는 논쟁을 넘어 대안을 모색하는 생산적인 토론의 장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안 심의는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잘 편성되었는지 살펴봐 주시고 불합리하거나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합당한 대안을 제시하여 투명하고 합리적인 예산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지혜와 역량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도 이번 회기 동안 성실하고 진지한 자세로 임해주시고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우리 동구에는 오늘 역사적인 300회기를 맞아 새 출발의 각오를 다집니다. 지방자치 없는 민주주의는 없다는 신념을 굳게 새기며 동구 발전, 구민 행복, 풀뿌리 민주주의 완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 의정 활동에 임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제300회 정례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영 의사회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회장 황선영입니다. 의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00회 정례회 집회사항입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2021년 11월 9일 집회 공고로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사항입니다. 11월 2일 김성경 의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접수되었고 11월 8일 배인환 의원 외 1인으로부터 구청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동구청장으로부터 11월 5일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5건의 의안이 접수되었고 11월 8일 지방자치법 개정 등에 따른 부산광역시 동구조례 일괄 개정 조례안 등 8건의 의안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 발언 신청 사항입니다. 11월 10일 이상욱 의원으로부터 11월 12일 김성경 의원과 배인환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 발언 신청이 접수되어 오늘 발언하시겠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의사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 상정에 앞서 동구의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에 따라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 의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남영심 의원과 이희자 의원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00회 부산광역시 동구의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는 운영총무위원회에서 협의된 바와 같이 오늘부터 12월 16일까지 31일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분 계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 중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구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형우 구청장님 나오셔서 구정연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동구의회 김성식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제300회 정례 기회를 맞아 2022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내년도 구중운영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자영업자의 피해가 누적되고 사회적 양극화가 심화되는 등 어려움이 많았던 해입니다. 그럼에도 구민 여러분께 약속드렸던 크고 작은 사업들이 실현되는 값진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이는 구민 여러분과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구정 참여와 협치의 결과로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 구정 성과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동구의 눈부신 미래 발전과 함께할 도시 스타일 브랜드 비국 동구와 2030 동구 장기발전계획 실행은 세계로 열린 지속가능한 도시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소소하지만 확실한 주민 행복을 위해 행복 더하기 지역혁신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며 초랑천의 현재와 미래를 위한 주민 수기 원탁 토론회를 개최하여 소중한 주민 의견을 듣고 발전 방향에 대해 함께 고민했습니다. 교통 편의성과 응급 의료기관 접근성을 고려하여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를 구 부산 진역에 건립하고 백신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등 일상 회복을 위한 백신 접종률 제고에 노력했습니다. 선별 진료소 운영, 신속한 역학조사, 철저한 자가격리 등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했으며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 재택치료 건강관리반과 자가격리반 운영, 협력병원 지정 등 일상 회복을 위한 방역 체계 전환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첫돌 축하꾸러미, 어린이집 입학 축하금, 첫째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 축하금과 중고등학교 교복 구입비를 지원하여 보편적 복지 실현 및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동일중앙과 성남초등학교 통학버스 운영 지원과 수정초, 하교, 수학교 주변 어린이 보호 구역을 정비하는 등 아이가 안전한 통학로 조성에 노력하였으며 아동의 노을 권리 정진을 위해 수중산 신개념 놀이터와 골목 놀이터를 조성하였습니다. 혼밥 아동들의 먹거리 기본급 정진을 위한 어린이 식당을 확대 운영하고 지역사회 공동체와 연대를 통해 식사뿐 아니라 돌봄과 놀이를 제공하여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청년 사업자의 경영 안정화를 위한 임대료 지원, 무직 청년들의 건강한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이바구 컴퍼니 운영과 함께 청년들의 다양한 욕구 반영 및 현실에 맞는 정책 발굴을 위해 청년 정책 네트워크를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 돌봄 환경 변화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고자 취약계층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스피커를 활용한 비대면 정서 지원 돌봄 서비스를 시행하였습니다. 비대면 시대 찾아가는 배달형 평생학습을 확대하고 취업 자격증 취득 강좌인 학습 다 눌림을 운영하고 있으며 경력 단절 여성을 대상으로 말강사, 행복학습 매니저 등 평생학습형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기회 제공 및 소득 창출 기반을 마련하고자 동구 일자리 복합센터 건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취업 서비스 제공을 위한 구직 데이터 분석을 통해 최다 취업 희망 직종으로 파악된 요양 보호사 양성반을 평생교육 프로그램으로 신설 운영하였습니다. 지역화폐 이바구페이는 3년 차로 총 발행 금액이 430억 원을 넘겼으며 관내 소비를 통한 소상공인 매출 증가로 지역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에너지 자립 도시 조성을 위해 부산 기초지자체 최초로 지역 에너지 계획 수립을 용역 중에 있으며 공공유휴부지 태양광 소형발전소 설립 추진 및 동행정복지센터 태양광 설립 설비 보급을 위해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저탄소 생활 확산과 탄소 포인트제 참여 확대를 위한 동구형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작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아이스팩 재활용, 일회용 플라스틱 컵 교환, 재활용 정거장 사업으로 자원 재활용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걷기 좋은 동구 조성을 위해 11개 지역에 보도를 설치하고 정비하였으며 도전 1억 걸음 동구민 걷기를 추진하여 2030 월드 엑스포 유치 공감대 형성과 일상생활 속 걷기 활성화를 도모하였습니다. 총 60억 원을 적립한 도시재생기금은 공폐가 및 노후 아파트 매입에 사용하고 있으며 좌천동 뉴딜 공모 선정, 안창 셋들 마을 사업 완료, 레츠고 뉴딜 마무리 추진 등 도시 활력 회복에 힘쓰고 있습니다. 부산 최초 삼복도로의 근현대 생활사에 대한 자료를 수집 보관 전시 공간으로 조성한 망향로 삼복도로 전시관은 지난 7월 개소하여 어린이와 청소년의 체험 공간 및 주민학습 공간 등으로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16년간 버려져 있던 부산진 역사가 도서관, 커피박물관, 전시관 등 복합 문화시설과 열린 광장으로 새롭게 조성되어 동구민과 부산 시민의 품으로 돌아옵니다. 이와 같이 여러 분야에서 노력한 결과 자천 이바길 조성을 주제로 한 매니페스토 수상, 코로나 위기관리 평가 대상 수상 등 외부 기관으로부터 의미 있는 성과를 인정받았습니다. 이 모든 결실은 성숙한 구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동구 발전을 염원하는 의원 여러분의 협력 덕분이라고 생각하며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2022년 동구는 지속가능한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구민과 함께 큰 걸음으로 담대한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2030 월드 엑스포 유치와 북한 재개발 정상 추진, 원도심 균형 발전, 코로나19 단계적 일상 회복 등 현안들을 해결하고 지역 발전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포용적 자세로 적극 참여해야 할 때입니다. 이를 위해 많은 구민들이 민주사회의 구성원으로 자발적이고 주체적으로 공공정책 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통로를 만들어 집단 지성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변화하고 도전해야 동구가 발전합니다. 그 변화와 도전에 앞장설 것을 약속드리며 내년도 구조운영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신환경 그린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2050 탄소 중립을 목표로 신재생에너지 공급 확대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지역에너지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지역에너지 센터를 건립하여 에너지 컨설턴트 운영 등 기후위기 대응 선도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친환경 자원 재활용을 위한 리사이클링 센터를 설립하고 단독주택 지역 이동식 분리수거대를 설치 운영하는 재활용 정거장 사업을 확대하여 올바른 분리 배출을 유도하는 한편 주민 자원관리사 선발로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겠습니다. 환경 취약계층 이용시설을 대상으로 라돈 및 실내 공기질 측정 후 컨설팅을 추진하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탄소 제로 환경교실을 운영하여 환경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친환경 생활 문화를 확산하겠습니다. 방사선 비상교육구간 확대에 따른 감시 시스템 구축으로 생활 주변 환경 방사선 누출을 예방하고 도시숲 조성 및 미세먼지 절감, 공익숲 가꾸기 사업으로 도심 경관 향상 및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창조와 혁신을 선도하는 스마트 안전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전통시장 공원 등 다중 이용시설에 공공 와이파이를 확충하고 동구형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여 다양한 행정수요 예측 및 수요자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등 스마트 시티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보안등 전수조사 및 QR코드 부착 등 전산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체계적으로 보안등을 관리하고 지능형 CCTV 설치 및 CCTV 통합 관제센터 시스템 증설로 스마트 생활안전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교통 약자들의 안전한 보행과 차량 이용을 위한 베리어 프리 스테이션 등 스마트 교통시설을 설치하고 스마트 기반 공영 주차장을 건립하여 공영 주차장 선진화 및 이용 편의를 높이겠습니다. 범일동 자성대 아파트 이름 및 초랑동 제2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에 철저히 기하고 범일오동 침수방지 대책 방안 수립 용역을 실시하는 등 재난사고 예방 및 생활안전을 강화하겠습니다. 셋째, 미래와 희망을 열어가는 행복한 생활도시를 만들어가겠습니다. 도시재생 사업의 마중물인 도시재생기금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자천동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본격 추진과 수정동 일원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구체화하여 기초생활 인프라 구축 및 안정적인 정주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수중호동 삼거리 해전 교차로 설치 및 보도 확장, 동구청 오거리 교통체계 개선, 버스 승객 대기시설 태양광 조명 설치 등 체감도 높은 교통 환경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걷고 싶은 골목길, 계단길 정비 사업,
삼복도로 웅벽 개선, 경관 개선 사업, 마을 단위 집수리를 지원하는 우리 동네 행복 사업을 추진하여 살고 싶은 생활 환경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주민과 관광객을 위한 심신 치유 더 힐링 관광 추진, 부산 진성 역사길 관광 체험 코스를 개발하겠으며 커피 박물관의 운영 활성화를 지원하여 커피도시 부산을 대표하는 문화관광 거점으로 육성하겠습니다. 특히 주민행복지수를 개발하여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행복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넷째, 지역과 상생하는 활기찬 성장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일자리 복합센터의 조속한 완공 및 개소를 추진하고 공동작업장과 창업센터 운영에 철저히 개혁했으며 구인, 구직, 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중장년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등 실질적인 취업 지원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동규형 온실가스 컨설턴트, 자원관리사 등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공공 일자리를 발굴하고 주민의 다양한 재능을 강화하여 강사로 양성하는 평생 학습형 일자리를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무직 청년을 위한 이바구 컴퍼니 확대 운영, 지역사진 촬영 지원, 면접 및 온라인 쇼핑몰 운영 특강, 청년 장업 지원 프로젝트, 청년 예술과 발굴 육성 등 청년이 우리 동구에서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100억 규모의 지역화폐를 발행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 지원 및 전통시장 육성에 노력하겠으며 기업 간 네트워크 구성으로 정보 교류와 역량 강화로 건강한 사회적 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섯째, 나눔과 배려를 실천하는 건강한 복지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코로나 이후 새로운 일상을 위해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방역으로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고 지역 실정과 특성에 맞는 일상회복 지원 사업 추진으로 국민의 소중한 일상을 되찾는 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생활 환경 조사 및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주거 환경 개선과 해충 방제, 정리, 수납 등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고 신개념 놀이터 조성에 맞춰 아동들이 가족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겠습니다. 근로 능력이 있는 조건부 수급자를 대상으로 개인 특성에 맞는 맞춤형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만들어 운영하고 자활사업당 참여자를 대상으로 자활기업 설립을 지원하여 취약계층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디지털 체험존 키오스크 및 SNS 교육 인력 배치, 경로당 스마트폰 활용 교육, 골목길 어르신 동아리 조성을 지원하는 등 세대 간 정보 격차 해소 및 행복한 노후 생활을 지원하겠습니다. 여섯째, 가치와 매력을 담아내는 고품격 교육문화도시로 키우겠습니다. 전지역 공립초등학교 통학버스 운영을 목표로 민간학 협업 회의를 통한 의견 수렴 및 해결책을 도출하고 거점 시설을 활용한 마을형 방과후 활동으로 교육과 돌봄이 있는 다행복 마을학교를 육성하겠습니다. 지역 주민을 마을 사서, 마을 교사 등 인적 자원으로 양성하고 교육과 실습 기회를 통해 마을 교육 활동가로 역량을 강화하여 지역 시설 내에서 마을 방과 후 운영 주체로 활동하게 하는 지역 학습을 활성화하여 지역 공동체 회복에 앞장서겠습니다. 차질 없는 다 어울림 복합문화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와 장기력 기념관 더 나눔 작은 도서관을 미래 메타버스 직업체험관 등 독창적인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시민마당을 수준 높은 전시문화행사, 버스킹, 벼룩시장 등 시민들을 위한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하고 시그릿 시네마 운영, 베란다 음악회 등 찾아가는 소규모 행사로 주민과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문화 경험을 제공하겠습니다. 끝으로 공간과 소통을 실현하는 포용적 열린 도시로 나아가겠습니다. 지난 1월 32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지방자치 행정의 주민 참여가 확대되었습니다.
여러 사람이 특정 문제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충분히 논의하여 결과를 도출하는 수기 민주주의가 필요한 때입니다. 초랑천 시민위원회를 구성하여 초랑천과 공공문화예술에 대한 발전 방향을 찾아 나가겠으며 지역을 사랑하는 주민들의 모임을 발굴, 육성하여 주민 스스로가 지역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주민자치회의 기능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퍼시피테이터와 함께 찾아가는 주민 참여 예산제 운영으로 효율적인 의견 수렴과 다양한 계층을 정책 결정에 참여시켜 주민의 자치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030 부산 월드 엑스포 동구 유치 추진단 활동을 강화하고 공감대 형성을 위한 포토존, 릴레이, 인증샷, 도전, 100억 걸음 추진 등 엑스포 유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다음은 앞서 말씀드린 여러 구정시책을 실행하기 위한 내년도 재정 운영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전년도 대비 215억 7천만 원이 증가한 3,071억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 회계는 3,012억 5천만 원, 특별 회계는 5개 분야 58억 5천만 원입니다. 내년도 세입 증가 현황을 살펴보면 신축, 가세지수 상승 전망에 따른 지방세 수입 56억 9천만 원, 부동산 교부세 내시액 증가에 따른 지방교부세 79억 8천만 원, 자치구 조정교부금 38억 1천만 원, 국시비 보조금 등 47억 6천만 원이 각각 증가하였으며 세외 수입은 시세, 징세, 교부금 감소 등에 따라 11억 8천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분야별 세출 편성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서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사회복지 분야의 전체 예산의 57.6%인 1,769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주민 수건 해결과 안전 및 지역 재생을 위한 주요 투자 사업에 179억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녹지 분야에 141억 3천만 원, 보건 분야에 62억 2천만 원, 문화관광 분야에 96억 6천만 원, 일자리 창출 등 지역 산업 발전에 15억 원, 교육, 일반 행정 분야에 148억 8천만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기타 행정 운영에 602억 4천만 원, 그리고 예비비에 55억 8천만 원을 배분하였습니다. 국민 복지와 지역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 위주로 적절히 배분 편성하였으며 신속하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성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동심만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음을 하나로 모아 미래로 나아간다는 뜻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마음을 모아 더 나은 내일의 큰 걸음 동구로 나아가야 합니다. 작금의 문제점과 갈등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이를 어떻게 해결할지, 어떻게 발전시킬지, 어떻게 하면 내 이웃과 내가 행복해질지에 중점을 두고 고민하고 참여해야 동구가 발전합니다. 집행부는 열심히 듣고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의원님은 칭찬과 질책을 아끼지 않는 동반자가 되어주십시오. 그리고 국민 여러분은 적극적 관심과 참여로 동구의 진정한 주인이 되어주십시오. 무도가 행복한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해 흔들림 없이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과 의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형욱 국정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서명권을 상정합니다. 추성종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 서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부구청장 추성종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식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평소 지역 발전과 국민의 복리 정진을 위해 애쓰시고
구정 운영의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 편성 방향입니다. 세입 부분에서는 지방세 및 세입 수입, 세입론별 징수 정관분과 일반 조정교부금, 부동산 교부세 및 국12보조금 등 변경 분야를 반영하였으며 세출 부분에서는 미반영된 인건비 등 필수경비 부족 부분 및 국12 보조 사업을 편성하였고 사정 변경 등으로 미추진 사업 예산 및 집행 잔액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예산 개요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3,960억 700만 원으로 일반 회계는 3,831억 5,600만 원, 특별 회계는 128억 5,100만 원입니다. 이는 제2회 추경 예산 대비 6.2% 증가한 규모이며 일반 회계는 219억 9,400만 원을, 특별 회계는 11억 4,500만 원을 각각 정행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 일반 회계 총괄 부분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 일반 회계 세비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비 예산은 규정 예산 대비 219억 9,400만 원이 증가한 3,831억 5,600만 원이며 지방세 42억 200만 원, 세외 수입 7억 3,600만 원, 지방교부세 72억 9,500만 원, 조정교부금 58억 6,100만 원, 국12 보조금 37억 7,100만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 84억 8,100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 19억 8,300만 원, 사회복지 분야 27억 600만 원,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2,5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17억 3,700만 원, 예비비 89억 3,300만 원을 각각 정액 편성하였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5,300만 원, 교육 분야 1억 4,700만 원, 환경 분야 2억 3,800만 원, 보건 분야 2억 6,400만 원, 농림해양순산 분야 5,600만 원, 교통 및 물류 분야 1억 7,2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주요 사업 편성 현황입니다. 주요 자체 사업으로는 기획감사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적립 75억 원, 행정자치과 범위이동 복합 커뮤니티센터 부지 매입비 16억 3,200만 원, 문화체육관광과 다올림 복합 문화체육센터 건립 감리비 12억 원, 도시전략재생과 생활 SOC 시설 부지 매입비 13억 원을 정액 편성하였으며 보조사업으로는 문화체육관광과 다올림 복합 문화체육센터 건립 4억 원, 복지지원과 코로나19 관련 생활지원비 지원 13억 8,200만 원, 생활보장과 생계급여 16억 6,800만 원, 행복가정과 가족센터 건립 5억 원을 각각 정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128억 5,100만 원이며 기정 예산 대비 11억 4,500만 원을 정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페이지 2021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영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 운영 총규모는 150억 500만 원으로 재정안정화 계정이 100억 2,600만 원, 통합계정이 54억 7,800만 원입니다. 재정안정화 계정 수입 계획은 전입금 75억 원, 예치금 횟수 25억 원, 이자 수입 2,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출 계획은 예치금 100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합계정 수입 지출 계획은 예수금, 예치금으로 각각 54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 수입 지출 세부 계획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 2021년도 명시 2월 사업은 총 52건 197억 1,800만 원이며 일반회계 50건 189억 1,300만 원, 특별회계 2건 8억 500만 원입니다. 명시 2월 사업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3회 추경 예산안은 국시비 보조금 내시에 따른 금액 조정과 각종 사업의 부족 사업비 반영, 예산 집행자의 삭감 등 최종 정리를 위해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성정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계획권을 상정합니다. 정근양 운영총무위원장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근양 운영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총무위원장 전근양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포함하여 6인의 의원이 제안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4항과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2항에 따라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등을 효율적으로 심사 처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활동기간은 11월 16일부터 12월 16일까지 31일간으로 하며 위원수는 6명으로 하고자 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근양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위원회 구성 계획권은 정근양 운영총무위원장께서 제안 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분 계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구청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권을 상정합니다. 정근양 운영총무위원장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근양 운영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총무위원장 정근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영욱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5항 구청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건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이번 제30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구정 전반에 대한 질문을 실시하고 구의 답변을 통해 구정에 관한 현황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에 따라 구청장 등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근양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구청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정근양 운영총무위원장이 제안 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분 계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후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내일부터 12월 2일까지 16일간 후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분 계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이상우 의원, 김성경 의원, 배인환 의원께서 신청하였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정해진 시간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상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상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영우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이상욱 구의원입니다. 공동주택의 옥상 출입문은 옥상을 이용한 범죄 예방과 어린이 낙상 사고 및 안전의 문제점에 잘못세 등을 잠금 상태에서 공동주택 주민들은 주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2016년 6월 29일 이후 신축된 공동주택은 화재 발생 시 자동으로 옥상 출입문이 개방되어 옥상으로 대피할 경우 인명피해를 방지할 수 있지만 관내 노후 공동주택 대다수는 화재 시 열쇠 또는 관리자가 없으면 대피할 수 없는 환경에 입주민들은 항상 불안한 주거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공동주택 화재 시 옥상으로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비상문 자동 개폐기 설치 지원 방안에 대하여 제안합니다. 2020년 12월 1일 16시경 경기도 군포시 소재 한 아파트 25층 중 12층 세대에서 인테리어 공사 중 화재 발생으로 11명의 사상자, 사망 4명, 부상 7명이 발생하고 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중 입주민 2명은 피난을 위해 옥상으로 대피하였으나 짙은 연기로 인해 옥상 출입문보다 한층 더 높은 성강기 기계실 출입문 부근에서 사망하여 안타까움을 더하였습니다. 2016년부터 2020년 공동주택 5년간 화재 현황을 보면 전국 화재 건수는 24,604건 중 인명피해는 2,410명이며 부산시 화재 건수는 2,463건 중 인명피해는 215명이며 동구 화재 건수는 32건 중 인명피해는 2명입니다. 그래서 공동주택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가 없도록 공동주택 옥상층 피난 안전 환경을 조성하여야 합니다. 근거법령은 주택 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 2 출입문 사망 주택단지 안의 각 동 옥상 출입문에는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1항에 따른 성능 인정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제품 검사를 받은 비상문 자동 개폐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4항 비상문 자동 개폐 장치는 화재 등 비상시에 소방 시스템과 연동되어 잠김 상태가 자동으로 풀려야 한다. 제3항과 제4항을 2016년 2월 29일 신설하였습니다. 그래서 자동 개폐 장치 설치 업무화는 2016년 2월 29일 시행되어서 이전 대상의 공동주택 옥상 출입문에 자동 개폐 장치 설치를 권고하고 있으며 옥상 출입문 위층에 기계실 등에 있는 경우 출입 금지, 차단 구조물 등의 설치를 권고,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후 공동주택 입주민들은 경제적 부담에 많이 힘들어하고 있으며 옥상 출입문 자동 개폐 장치 설치 상태 실태는 전무한 상태라 화재 발생 시 옥상으로 피난할 경우 연기에 앞이 안 보이고 숨이 막혀 관리자 찾느라 열쇠 찾느라 하는 사이 질식 또는 하염에 의해 안타깝게 사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산광역시 동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제4조의 지원 대상 및 지원 한도 조항에 공동주택 옥상 출입문 비상문 자동 개폐 장치 설치 항목을 신설 일부 개정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제안합니다. 동구 관내 공동주택 옥상 출입문에 한 개당 50만 원 정도의 비상문 자동 개폐 장치를 설치하게 되면 평상시 방범용 및 어린이 낙상 사고 예방으로 폐쇄된 상태로 관리하면서 화재 발생 시 실내 감지기 작동에 의한 옥상 출입문의 자동 개방으로 입주민은
신속하고 안전하게 옥상층으로 대피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인명피해를 방지할 수 있어 안전한 주거생활권의 동구가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경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경 구의원입니다. 북한 개발은 국책 사업이지만 지리적으로 우리 동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개발의 방향이나 내용은 우리 동구에 도움이 되는 방향과 내용이어야 함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북한 재개발이 동구와 구민의 희생을 담보로 이루어지는 것은 어떤 경우라도 막아야 합니다. 북한 재개발이 대한민국, 부산, 동구 모두가 상생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북한 재개발은 원도심 재창조, 국제해양 관광의 메카, 유라시아 게이트를 컨셉으로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런데 북항에 들어선 첫 번째 건축물이 고층의 생활형 숙박시설이며 또 다른 레지던스도 건축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숙박시설 또한 복합 도심 기능으로 필요는 하지만 지나친 난개발로 인해 조망권을 침해당한 우리 주민들의 민원과 반발이 야기되었습니다. 애초에 동구청이 건축 허가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대하지 않고 소극적으로 대응한 결과 조망권 침해 등 난개발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주민의 몫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에 몇 차례에 걸쳐 주민들이 반대 시위를 하면서 허가 취소에 대한 목소리를 높여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11월 8일자 언론을 통해 민간 사업자 측과 협상이 이루어졌다는 보도를 접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번 협상은 동구민의 입장에서 원천 무효임을 주장합니다. 그 이유는 첫째, 동구민을 대표하여 협상 테이블에 앉은 것은 동구청과 아주 이상한 북한 막개발 반대 시민 모임이라는 단체입니다. 북한 막개발 반대 시민 모임은 위원들의 동의 없이 이름을 도용하는 위법한 행위를 하였고 소수 몇 명이 최영우 구청장의 생각을 대변하기 위해 만든 단체라는 합리적 의심이 듭니다. 5, 6명 외에는 참여한 동구민은 아무도 없는 대표성이 전혀 없는 모임입니다. 대표성 없는 단체의 협상 결과는 원천 무효이기에 우리 동구민의 입장에서 수용할 의사가 전혀 없음을 밝힙니다. 오늘 본 의원은 북한 막개발 반대 시민 모임의 민낯을 우리 구민 여러분들께 고발합니다. 북한 막개발 반대 시민 모임은 공동위원장 3명, 사무국장 1명, 자문위원 10명, 위원 48명, 총 6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 모임을 주도한 몇몇을 제외한 전원에게 일일이 전화로 확인해 본 결과 이런 모임이 있는지도 모르고 있으며 위원장이 누구인지도 모르며 자신이 가입되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동의 없이 이름을 도용당했다고 분노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러니 이번 협상과 관련해서도 전혀 모르며 자신들과는 무관하다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터무니없는 조직을 만들고 구청의 행정적 지원까지 받으면서 구민의 대표인 양 생색을 내는 소수의 몇몇 사람들은 이번 협상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지금 많은 주민들이 북한 막개발 반대 시민 모임에 참여한 사람들의 명단을 공개하라는 전화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자칫 주민 간의 갈등이 일어날 수 있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둘째는 이번 협상과 관련하여 구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와 협의하지 않고 패싱한 것입니다. 참여한 의원은 동료 의원들과 단 한 번도 협의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의원 개인으로 참여한 개인의 의견이지 동구의회의 결정사항은 아닙니다. 본 의원이 볼 때 협상의 결과 또한 미흡하기 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협상의 내용이 향후 개발 이익의 사회적 기여와 관련한 기준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더욱 문제입니다. 협상의 과정과 내용에 있어서 모두 정당하지 못한 이번 협상 결과는 반드시 취소되고 구민을 대표할 수 있는 제대로 된 기구를 만들어 새로운 협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우리 구민을 우롱하는 활동을 중단하고 대표성 없는 북한 막개발 반대 시민 모임은 해산하십시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권리 위에 잠자는 사람은 법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합니다. 우리의 권리를 찾고 행사합시다. 우리가 주인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성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배인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구 주민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배인환 의원입니다. 지난달 28일 동구청 마당에서 초랑청 생태하천 보건사업과 예술정원 관련 지역 주민들의 원탁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동구청 홈페이지에 초랑천 조형물 철거를 요구하는 민원만 50개가 넘고 지역 여론이 상당히 좋지 못한 공공조형물에 대한 진지한 토론회장을 기대했지만 황당한 주민 비하성 발언과 주민들의 낮은 의식 수준을 덜먹이고 주민을 가르치려는 일부 구의원의 발언은 오히려 불난 곳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습니다. 공공미술 사업에 대한 주민공청회가 아닌 주민의 다양한 의견보다는 대마도나 밀양 등 초랑천과 지역 여건이 전혀 다른 사례를 홍보하는 등 대단히 아쉬운 토론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미 목표를 정한 밀어붙이기식 토론회라는 느낌을 주었습니다. 토론회 상당 부분을 사회자가 평가하고 소위 전문가라는 분들이 지원하고 일부 구의원의 주민에 대한 예술적 수준까지 덜미기는 비하성 발언을 보고 마치 대대적인 육해공 합동 군사작전을 보는 느낌이었습니다. 정말 큰일 날 모험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지역 현안들을 이런 합동 군사작전과 유사한 방식으로 밀어붙였는지 본 의원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진정으로 토론회에 참여하고 싶어 구청을 찾아온 주민들은 사전에 예약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토론장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토론장 밖에서 추운 날씨에 떨며 저녁길에도 그런 채 초랑천 찬양과 홍보성 발언에 실망하고 자리를 떠는 분위기였습니다.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작가에 대해 생각하고 말하는 성숙한 시민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내뱉은 구원님, 조형물에 반대하는 주민들을 마치 예술적인 수준이 문제라는 식의 모욕감과 주민을 가르치려는 발언까지 하는 것을 보고 정말 해도 너무하다는 분노감마저 들었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잠깐만요. 배인환 잠깐만요. 잠깐만. 의원님 잠깐만요. 남승희 의원님 잠깐만요.
어머님들께 협조 말씀드립니다. 지방자치법 84조에 따라 발언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는 계속하십시오. 초랑철 조형물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에 대해 강남이나 해운대 주민이었으면 반응이 달랐을 거라고 구정질의에 답변하신 최영욱 구청장님, 공공조형물의 가치를 공공예술 주체인 주민의 반응보다 작가의 이름값이 더 중요합니까? 랜드마크의 뜻을 백과사전에서 찾아보면 어떤 지역을 대표하거나 다른 지역과 구별되는 지형이나 시설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거 우리 동구 지역은 부산을 넘어 대한민국 최고의 명문 학군이었습니다. 이런 대한민국 최고의 자존심 있는 지역에 저런 조형물을 랜드마크라고 밀어붙이는 동구의 지도자분들 정말 진심인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장님. 잠깐만, 남신 의원님. 남신 의원님. 계속하십시오, 남신 의원님. 이런 대한민국 최고의 자존심 있는 지역에 저런 조형물을 랜드마크라고 밀어붙이는 동구의 지도자분들 정말 진심인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저런 생활 폐기물과 산업 폐기물로 만든 조형물이 과연 우리 지역을 대표하거나 다른 지역과 구별되는 동구의 랜드마크가 맞습니까? 누굴 위한 조형물입니까? 약 300m 소랑 생태하천을 재생하는데 자그마치 10년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너무나 많은 불편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결과가 어떻습니까? 생태하천은 그 무엇보다 수질 개선이 우선에도 불구하고 수질은 여전히 하수구 수준을 면치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런 잘못된 공사를 가리기 위해 온갖 조명과 이벤트 공연 등으로 막대한 세금을 쏟아붓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렇게 초랑천에 조명 달고 이벤트하면 오염된 물이 깨끗하고 맑아집니까? 주민들에게 억지로 좋다고 세뇌교육 시키듯이 각인시키지 마시고 누굴 위한 조형물이고 누굴 위한 생태하천인지 초랑천에 나가서 주민들의 여론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이 이상하다면 이상한 거 아닙니까? 작품의 구상과 표현은 작가의 개인적인 영역이지만 공공의 지원을 받아 주민의 생활 공간에 설치하는 공공조형물은 주민의 합의와 지지가 필수입니다. 주민의 호응을 얻지 못하고 오히려 스트레스를 주는 공공조형물로 인해 더 이상 소모적인 논쟁으로 주민을 피곤하게 하지 마시고 조속히 정당한 절차를 거쳐 이전이나 해체를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인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2월 3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